와전류 검사 검사라고 합니다. 자, 와전류는 와전류 검사는 호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 저도 잘 안 했는데, 이거 뭐냐면,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쵸? 플라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쉽게 이해하시면 전기를 쏘아주는 겁니다. 얘도. 전기를 가해줬을 때, 여기에 크랙이 없으면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흐를 거고, 크랙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크랙에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불안정하게 흐를 겁니다.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사하는 기법이 이제 와전류 감사 기법입니다. 얘도 앞서 보셨던 MT나 PT나 액체나 액체 침투나 자본 검사처럼 표면에 발생되는 크랙을 찾는 검사 기법입니다. 요거는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초음파처럼 센서를 그냥 갖다 대면 됩니다. 여기에다 바로 그냥 갖다 대서 표면에 생기는 크랙들을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스프레이 뿌리고, 우리가 아까 스프레이 뿌리는 액체 침투 잠깐 말씀드렸는데 걔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스프레이를 뿌리면 소재가 일단 더러워집니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근데 얘는 처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센서를 딱 못대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도 굉장히 심플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펜, 볼펜처럼 생겼거든요. 볼펜을 그냥 이렇게 쭉 문대면 여기 크랙 있나 보다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검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검사의 단점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소재가. 그 다음에 조도가 좋아야 돼요. 얘는 표면 조도가. 조도가 깔끔한 상태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검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약간 황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얘 펜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센서를 여기 딱 찍으면 장비에서 우리 초음파처럼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가 전기가 안정적으로 통하나 안 통하나 그거를 체크하는 장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미세 크랙이 있다라고 하면 신호가 확 튈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쭉 일자로 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검사 기법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것들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이제 뭐 표면 감상 및 코팅 증폭계 측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새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뭐 와이어라든지 그런 쪽에 좀 긴 소재 같은 거 검사할 때 주로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초음파 검사인데, 초음파 검사 사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책장에 있는 요 사진이랑 요 다음 사진만 이해하시면 실제 초음파의 한 절반은 내가 그래도 할 줄 안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제가 초음파 설명을 드릴 때 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초음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는 등산이고 등산. 하나는 당구입니다. 요 두 개를 내가 잘한다 하시면 초음파도 잘하는 겁니다. 요 두 개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UT 초음파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제 빅데스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자, 등산이 뭐냐면, 제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합니다. 산에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상에 올라오면은, 뭐합니까? 도시락 까먹죠. 막걸리 한잔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단체로, 우리 뭐, 야호 이런 거 하죠. 유치하지만 야호 이런 거 합니다. 그럼 야호,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야호,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야호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자, 들리는 건 왜 들리느냐? 옆에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봉대가 있습니다. 그럼 내 소리가 야호 가가지고 선봉대 맞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허공에 대고 제가 야호 하면 소리가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허공에 아무리 소리를 쳐봐야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자, 운동장에서 아무리 내가 야호를 외쳐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초음파는 아까 이제 제가 망사선 말씀드렸지만, 망사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소재가 있고 여기서 방사선을 때리면 얘를 투과를 해가지고 여기에 맺히는 겁니다. 상이 통과거든요. 투과의 개념이고 얘는 반사입니다. 반사. 그래서 내가 산에서 메아리 야호 소리치는 메아리 소리가 갔으면 여기 맞고 이 돌아오는 이 소리를 가지고 내가 들어서 판단하는 게 초음파 검사입니다. 자, 내가 야호 소리 쳤는데 예를 들어서 5초 뒤에 내가 소리를 야호 맞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5초만큼 거리에 뭔가 있구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한날은 내가 맨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니까 5초 만에 소리가 들리는데 한날은 공사를 해가지고 산을 이제 다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리고 여기 산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뭐 골프장 만든다고 산을 깎았습니다. 자, 5초 만에 내가 소리 야호 쳤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산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속으로 내가 산에 안 가보더라도 저기 뭔가 없어졌네 유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꾸로 이 소리가 5초 만에 들려야 되는데 3초 만에 들리네. 3초 만에 들리네. 요 얘기는 3초 구간에 요거 3초 구간에 뭐 하나 건축물을 하나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초음파 개념은 메아리 돌아오는 소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 개념에 접목시켜 보면 여기서 제가 센서를 올려놓고 초음파를 때렸더니 초음파가 쭉 내려가서 정상인 상태라면 여기 맞고 이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야오 소리가 메아리 소리가 맞고 돌아오겠죠. 자, 그랬을 때 장비에서 봤을 때 내가 야호 이렇게 소리를 쳤으면 맞고 돌아오면 내가 제일 처음에 야호라고 지른 소리는 일단은 내 귀로 들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야호 오면도 메아리 치지 않더라도 내가 지른 소리는 들을 수 있죠. 그 소리가 제일 처음에 뜨는 여기 초기 펄스라고 하고요. 초기 펄스. 그 다음에 바닥에 맞고 돌아오는 이 소리를 백웰 에코라고 해서 이쪽이죠. 백웰 벽 이쪽 벽 에코 신호다. 그래서 바닥에 맞고 올라오는 신호를 백웰 에코라고 하는데 바닥에 맞고 올라오는 신호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소재의 두께, 이 꼬르, 요 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 바닥에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요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 소재보다. 그러면 이 신호는 뒤에 올라오겠죠.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 장비에서 볼 때, 이 가로축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그래서 두꺼운 소재를 검사한다 그러면 이 신호가 뒤쪽에 나오겠죠. 거리니까. 자, 그리고 요 높이는 뭡니까? 그럼 세로축은 뭡니까? 가로축은 거리면 세로축은 뭡니까? 이 바닥이 제가 야호라는 소리를 쳤는데 평평하면 맞고 잘 돌아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바닥이 우퉁우퉁하다 또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라고 하면 소리가 맞고 다른 데로 반사돼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신호가 잘 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초음파가 반사된 에너지 양입니다. 얼마나 내가 소리를 100이라는 소리를 쳐줬으면 여기서 맞고 최대한 많이 들어오는 게 좋고 100을 소리 쳤으면 100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소리친 만큼이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 신호의 높이는 내가 소리친 만큼이 돌아오는 반사되는 에너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초음파 용어로는 감도라고 합니다. 감도가 좋다 나쁘다는 신호의 높이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축을 말씀드렸고 다음 사진을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제가 등산이라고 표현한 초음파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만 이해하시면 이제 초음파는 50% 이해하시면 됩니다. 50%. 내가 그래서 어디 가서 초음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죠. 자, 한 개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센서를 여기 고정에 올려놓고 야호 소리를 쳤더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서 야호 소리 치니까 신호가 올라옵니다. 내가 소리친 소리. 제일 처음에 내가 소리 치자마자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하나 올라오고 자, 바닥에 맞고 돌아왔죠? 그럼 이 소리가 내 귀로 들은 소리가 여기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 이해되실까요? 요게 1번.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정상의 상태다. 라고 하면 내가 야호 소리친 소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내가 소리친 직후에 올라오고 맞고 돌아오는 소리가 여기 올라오고 이게 이제 정상. 자, 그 다음 그 옆에 거 이미지 봐보겠습니다. 옆에 거 이미지를 봐봤더니 크랙이 가 있습니다. 가운데 크랙이 가 있고 여기서 내가 야호 소리를 쳤는데 바닥으로 지금 얘는 화살표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내려갔는데 이 크랙이 너무 크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떴느냐? 모양을 봤더니 제일 처음에 내가 야호라고 익힌 소리가 이렇게 하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 결함만큼 이동한 이 거리가 요 거리가 된 거죠. 여기 하나 올라왔고 여기 이제 맞은 신호가 올라왔고 얘가 이제 문제인데 세 번째 있는 얘가 문제인데 얘는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어디서 올라온 거냐? 우리가 야호 소리치면은 이 야호라는 소리가 야호 들리고 끝이 아니고 야호 야호 메아리 치면서 결국 없어지거든요. 그럼 뭐냐 여기서 야호 맞고 돌아오고 야호 야호 이렇게 도는 겁니다. 안쪽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세 번째에 있는 이 신호는 한 번 맞고 한 번 신호, 두 번 맞고 이 신호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 결함을 맞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바닥으로 지금 아예 못 내려갔습니다. 바닥으로. 이 탄촉자 사이즈하고 결함 사이즈하고 비교했을 때 탄촉자 사이즈보다 결함이 더 크다. 그냥 결함이 소리를 못 나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내려가지는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 얘는 세 번째 있는 얘는 뭡니까? 자, 정답은 결함의 두 번째 반사된 신호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마지막 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 두 문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거 나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반사된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옆에 거 결함을 봤더니 결함이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야호 소리를 쳤는데 맞고 옆으로 튕겨가 버리거든요. 그랬더니 장비에서 이미지를 봤더니 내가 제일 처음 야호 소리친 소리는 하나 떴습니다. 일단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로 듣겠죠. 네, 떴고 맞고 옆으로 가니까 실제로 여기는 소리가 못 들어옵니다.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야호라고 소리는 쳤지만 들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원래 정상적이었다면 바닥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바닥에 맞고 올라온 소리가 야호라는 소리가 들려야겠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왜? 맞고 옆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비상에서 내가 지른 소리는 있는데 들어오는 소리는 없네? 그럼 뭔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른 소리를 방해하네? 라고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량이 나타나는 신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없지만 하지만 이거 쪼개보면 불량이 있어 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문제인데 초음파 검사할 때 이렇게 서 있는 결함이 문제입니다. 서 있는 결함.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찰 용접을 하게 되면 결함이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함을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이렇게 때리면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끝에만 딱 맞고 나머지는 다 내려갔지. 화살표 보셔도 화살표가 5개가 다 내려갔죠. 바닥으로. 그러면 요 이미지하고 요 이미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실질적으로 얘나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결함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잡힙니다. 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 결함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면 됩니다. 센서를 여기 갖다 대고 여기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이텍에서도 보셨지만 이 소재라는 게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생긴 게 우퉁부퉁하고 이 조직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여기서만 낼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못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 공률이 되어 있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못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일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 넥스트에서 사각 프로그 같은 거 쓰시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런 계란들은 초음파로 쉽게 잡아내기는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 있는 계란들은 이런 거는 방사선으로 지금 대박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고, 자 이제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느냐? 자 이때까지는 선으로 된 결함이었다면 이제는 원형 결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형 결함. 자, 선형 결함과 원형 결함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초음파가 닿는 면적이 틀립니다. 자, 얘는 보시면 화살표가 5개가 다 들어오죠, 이쪽으로. 얘는 어떻습니까? 원형 결함 같은 경우에 내가 총 화살표 5개를 내렸는데 실제로 돌아오면 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난반사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다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소리의 양이 작겠죠? 그래서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봤더니 얘는 신호 높이가 굉장히 두 개가 높게 있는데 반해서 얘는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낮죠, 신호가. 자,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100이라는 소리를 질렀으면은 하나만 들어오면 20만 들어오는 거고, 얘는 100을 지르면 100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5분의 1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 높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UT 검사를 하는데 신호 높이가 평상시보다 낮게 뜬다라고 하면, 이 소재 기공이라든지 포로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호 높이가 낮게 뜬다는 얘기는 결합 신호가. 그래서 신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낮게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또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얘가 야호 지른 소리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야호, 야호, 야호. 여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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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맞은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네 번은 안 맞습니까? 다섯 번은 안 맞습니까? 소리라는 게 보시면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야호 소리 지르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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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들리다가 내기로 이제 안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초음파는, 우리가 초음파 용어로 감쇄라는 걸 일으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제 바로 앞에 계시는 분은 제 목소리를 크게 듣지만은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를 작게 듣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자, 소리라는 게 공기 중을 이동하다 보면 감쇄, 약해진다는 거죠. 자, 100m, 1km 뒤에 있으신 분들은 뭐 1km, 뭐 2km 제 목소리 아무리 질러봐야 안 들리죠. 그렇죠? 소리가 약해집니다. 감쇄 현상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가 내가 야호 소리를 쳤는데 처음에 맞고 돌아올 때는 신호가 그나마 좀 높게 나오지만 두 번째 돌고 할 때는 점점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강경으로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신호의 높이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플러스 알파로 이 거리는 다 동일하겠죠. 같은 데를 맞고 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격이 동일하고 신호가 등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동일한 위치에 계속 맞고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호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자, 이제는 앞서서는 제가 이 선형 결함하고 원형 결함에서 비교를 드렸는데 지금은 뭘 비교할 거냐? 이 결함이 크냐 작냐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얘를 보시면 결함이 굉장히 크고 얘를 보시면 결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자, 비교를 했을 때 결함에 반사되는 에너지 양이 얘는 이제 화살표 한 개의 분량밖에 없죠. 지금도 바닥으로 4개가 내려왔고, 그래서 보시면 결함에 맞은 신호의 높이가 하나 둘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높이가. 그래서 결함의 신호가 높게 뜬다 이코르 반사되는 에너지 양이 많다 이코르 결함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축이 결국은 결함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게 뜬다, 결함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도 이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험에. 얘는 초기 신호고 얘는 결함 첫 번째 맞은 신호고 이거는 결함의 두 번째 반사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바닥에 맞은 신호입니다. 그렇죠? 바닥에 바닥 내려 갇혀져 있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초음파 하면서 유티하면서
가장 잡기 내려가서 사장님한테 밤비노 에코티프 사장님 아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 테이블에 있거든. 요런 결함 형태가 제일 잡기가 힘듭니다. 요거는 진짜 10년 이상 총성분들이 막을 수 있는 결함이 같더라고요. 자, 결함이 있긴 있는데 제가 초음파를 딱 내렸는데 바닥으로 5개 4개를 내려갔고 하나는 여기 맞고 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형태를 봤더니 수직 검사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정상인 형태랑 요 형태랑 뭐가 차이가 날까요? 지금 차이 나는 점. 제일 앞에 있는 신호랑 요거랑 차이 나는 점.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겁니다. 그걸 이렇게 안 하셔도 맞는데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바닥에 맞은 신호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얘는 좀 낮게 뜨고, 저 끝에 거는 보시면 높게 뜨죠. 왜? 이 화살표 한 개 분이 지금 뺏겼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결함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맞은 신호는 4개고, 쟤는 5개짜리니까, 이 결함 신호는 안 올라오는데, 바닥에 맞은 신호 높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불량이 있다라고 거꾸로 유추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게 초음파 검사는 어쨌든 우리 배 이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이게 딱 붙여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매질도 발라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힘을 딱 줘가지고 검사하는 거하고 슬렁 이렇게 힘 이렇게 검사하는 거하고 신호 높이가 굉장히 차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을 딱 주고 딱 고정시켜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하고 설렁설렁 이렇게 검사하는 거 신호 높이가 틀려져 버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얘를 갖다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닥 신호가 떨어진다고 해서 잡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바닥 신호가 떨어지네를 가지고 결함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각으로 검사를 해버리면 한 방에 나옵니다. 사각 검사를 하고 사각 검사는 제가 이제 당구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각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초음파로 검사를 하면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검사를 하면 잘 잡힙니다. 이런 경우는 수직으로 잡기는 매우 어렵다. 얘도 마찬가지로 결함이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또 일자로 서 있다 보니까 초음파를 내렸더니 만든 면적은 여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정상처럼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서 검사를 하든지 대각선으로 검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자 원형 결함 2개가 있는데 얘도 보시면 원형 결함인데 얘는 사이즈가 크고 얘는 보시면 원형 결함인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상당 부분 결함에 맞은 높이가 큰 결함은 높게 올라오고 작은 결함은 좀 낮게 올라오고 이런 걸 보실 수 있으시고 얘는 더불어 이제 바닥 신호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인 형태를 알면 이렇게 정상인 형태를 알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다 불량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요거를 제외하고 얘가 안 뜨든 중간 사이에 뭐가 올라오든 바닥 신호가 이 위치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위치 안쪽으로 다른 데 뜨든 어쨌든 정상인 형태는 하나니까 요거 외에는 다 불량이 되는 겁니다. 자, 회사에서 어떤 특정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내가 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분량이 100개 검사하면 몇 개가 나올까요? 100개 검사하면 많아야 한 게 아닌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죠? 분량률이 50%다 그럼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50개, 100개 만들어서 50개 버리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100개를 검사를 하면 매일 보는 화면은 결국은 얘입니다. 얘 정상인 거. 정상인 거 99개 보다가 틀린 거 요거랑 틀린 한 개 보면 얘는 잘 잡힙니다. 그래서 틀린 그림 찾기거든요. 결국 초음파라는 거. 그래서 정상품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분량으로 본다. 근데 단 분량으로 보되 이 분량의 위치라든지 분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호를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이 화면만 딱 이 사진만 이해하시면 50%는 이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초음파 이미지인데 요거는 이제 C스캔이라고 합니다. C스캔. C스캔은 뭐냐면
소재를 갖다가 물에 담궈가지고 검사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동전 같은 거 검사를 하게 되면 실제 이미지화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신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짜 평상처럼. 우리 병원 가시면은 왜 애기들 요새 초음파 사진 보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손가락 몇 개 기는 다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잘 안 나오는데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막 3D로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나옵니다. 실제 이미지들이. 그래서 요즘은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고, 단 이 초음파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복부에 지방이 많다고 입었는데 살이 많아서 지방이 많아서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옆으로 놓으세요. 옆에서 검사했거든요. 그처럼 소재가 너무 두껍거나 감세가 심한 재질, 예를 들어서 뭐 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황동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약간 철 계열이 아닌 소재들,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호가 아까 원형 결함 검사했을 때 신호가 막 퍼지는 것처럼 안 반사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좀 정확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두께가 50mm, 50T 이상이 되면 얘가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꺼운 소재, 너무 두꺼운 소재, 철은 괜찮은데 그 외의 소재에 너무 두꺼운 소재 적용하기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다시 비파괴 쪽으로 돌아와서 비파괴 검사의 적용 사례인데, 비파괴 검사는 기본적으로 원소재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원소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 포스코에서 철을 만듭니다. 그렇죠? 철을 만들고 나서 그걸 갖다가 검사를 하겠죠. 우리 철을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공정중 검사, 철을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문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뭐 파이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조품을 만든다든지, 만들고 나서 공정중에도 검사를 하겠죠. 그럼 그거를 만들고 제일 최종적으로 배를 만든다든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최종 단계에서 사용 중에 문제가 생겼을 것을 대비해서 검사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비파괴 검사는 산업 전반에 더불어서 다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부터는 사진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소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포징, 캐스팅, 주단조품, 이런 것들 원소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철 같은 거를 가공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원소재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검사하는 이런 공정이 있고요. 자, 원소재 검사가 끝나면은 이제 그걸 원소재를 가지고 용접을 한다든지 열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가공 중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공정의 검사라고, 최종적으로 사용중 검사를 해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크랙이라든지 부식 같은 것들을 검사하는 전 공정 중에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열교환기 관련된 튜브 와전류 검사하는 이미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제 뭐 동그란 게 막 형상들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장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전기가 안정적으로 쭉 일자로 흐르게 될 거고, 불안정하면은 이렇게 이제 신호가 튀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와이어 로프 검사인데, 이것도 이제 와전류 검사를 하게 되고, 우리 왜 이 근방에서 통영이나 고성 같은 데 가시면요,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대구에도 있고. 케이블카 타시면 케이블카 끝에서 직원들이 위험하다고 그죠? 내리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냐면 이제 한 손에 본인 캘리퍼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있죠? 거기 두께 재고 있습니다. 계속. 두께가 얇아졌다는 얘기는 그 와이어가 뭔가 바닥이 끊겼거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활용을 누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로프가 계속 여기 스키장인데 이거는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세워가지고 줄을 다 내려가지고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운행 중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본인 캘리퍼스 이거 대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와이어 두께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다,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 그럼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께라는 게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검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와이어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끊겼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밑에를 검사를 했으면 얘가 잡힐 텐데 옆으로 검사를 했다 그러면 얘가 안 잡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와전류 검사를 이용하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선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고압 전기가 흐르겠죠. 흐르는데 전기라는 거는 약간 이건 이제 과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항이라는 걸 맞습니다. 저항. 그렇죠? 그러면 저항을 받아서 이쪽에 전달되는 전기값은 내가 100을 가했으면 한 50 정도 간다고 가정하면 선이 끊겨버리면 내가 100을 가하면은 여기 저항값이 걸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전기값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선이 끊겼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100을 가했는데 50이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20이 나왔네? 불량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 같은 거 타시면 이 선 잡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빗파괴로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스키장 같은 데 가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 용기인데 이런 거 이제 탱크 같은 거죠.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뭐 기체라든지 유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안에 차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께 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식 검사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진짜 여기 뭐 아파트 뭐 15층, 20층 높이 이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창문 땅에서 매달려가지고 다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딱 센서를 달아가지고 RCP처럼 재밌게 움직이면서 검사를 하고 이 검사 데이터가 결국은 컴퓨터로 넘어가가지고 자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인터넷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원격으로 다 날아갑니다. 통신으로 데이터 통신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쪽에 관 같은 데 삽입을 해가지고 가관절 로봇 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내부 검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기 검사인데 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운송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로 가지고 있는 비파괴 검사 코드로 하지 않고 미국의 검사 코드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보잉사라든지 우리 에어버스라든지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그런 항공회사들이 주도해서 검사의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군대 가시면은 공군 같은 데 가시면은요 미군들이 와갖고 검사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국 사람 검사하는 거 못 믿겠다 이겁니다. 미군들이 와서 검사를 합니다. 직접 미군 검사원들이 와가지고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검사를 하는 이유인 자체가 자동차나 열차는 아무리 빨라봐야 KTX는 좀 빠르지만 자동차 아무리 빨라봐야 200km, 300km 있잖아요. 비행기는 빠르면은 뭐 1000km까지도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자동차를 달리는데 앞에서 돌멩이 던졌다. 유리창 팍살 나겠죠, 그죠? 근데 비행기 날아가는데 새랑 부딪혔다. 1000km 날아가는데 비행기를 부딪혔다 생각해보십시오, 그죠? 비행기가 받는 데미지가 엄청 크겠죠,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막 안쪽에 크랙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표면에 뭔가 이제 마찰 때문에 생기는 크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들, 이 아저씨가 지금 들고 있는 장비도 ECT로 와전류 검사로 지금 크랙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금이 간 사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표면 쪽에 주로 생기는 결함들을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트 엔진 검사인데,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스프레이를 뿌린다, 액체 침투 탐사 검사에서 스프레이를 뿌린다 말씀드렸는데, 사람 키보다 큰 이런 엔진들, 이런 것들을 스프레이 여기에 조금씩 뿌리면 한 종일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크레인에 따라가지고 안에서 이제 액이 탁 나오는 살균실,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사람 몸 살균하는 거
여기서 액이 탁 나와서 이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를 도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척, 검사, 조립, 분해해서 세척하고 검사하고 조립한다. 그래서 액체 침투 탐사 검사를 이런 식으로 기계와 자동화 해가지고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1989년도에 비행기 추락 사고인데, 한 2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엔진부 결함에 의한 사고 해가지고 이제 박살이 났어요. 비행기 사고는 다른 사고하고 틀리게 자동차 사고는 내가 어떻게 사고 나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비행기는 뭐 하늘에 떨어지면 끝이죠. 그냥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검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제 엑스레이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레이 현장은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기 안에 지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좀 들어가가지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필름입니다. 엑스레이 필름. 엑스레이 필름 이렇게 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여기만 붙이는 게 아니고 탁탁탁탁탁 옆에 쫙쫙쫙쫙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면 여기 계신 분이 여기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방사선을 때리면 요 필름 붙인 부위에 투과를 해가지고 필름에 상이 맺힌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와서 찍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저기 이제 필름 상이 맺히고, 우리 엑스레이 필름 현상 혹시 사진관 가셔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요 용기에다가 이렇게 집게를 잡아오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죠. 그것처럼 필름도 그렇게 현상을 해가지고 결함이 있나 없나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 위험합니다 이렇게 선치놓고 현장에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요 회사에 벌금 10억 나옵니다. 10억. 방사선 안전관리 위반으로 10억 정도 나옵니다. 벌금.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위험합니다. 왜? 요즘은 야외에서 사람이 다니는 공간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면 불법입니다. 벌금이 억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하신다고요? 아니 제가 예전에 하만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야외에서 야장에서 대강 같은 거 용접에서 바빠서 야장에서 하는데 그냥 붙여놓고. 불법입니다. 관은 안에 그 땅에 그 뭐라고 해야 매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기 안전관리자하고 허가를 받은 장소에 지정을 받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불법입니다. 옛날에는 저기 부산역을 가시면은 거기에 부산역에 사람들 뜸한 시간에 한 9시나 10시쯤 되면 요거 쳐놓고 열차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잡혀가면 쌩얼한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요런 검사 기법들은 사실상 조금은 요즘은 검사가 워낙 발전이 되다 보니까 방사선 촬영에 하는 빈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회사도 이렇게 필름이라는 걸 팔거든요. 엑스레이 필름을 팔거든요. 필름 매출이 거의 절반의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방사선으로 하던 부분들을 다 지금 초음파로 돌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음파는 그냥 신호만 이렇게 초음파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신호만 일로 올라오고 신호 가지고 판단했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 3D로 3차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레이만큼의 결과 이미지가 나오고 점점 엑스레이 쪽이 이제 사장 산업으로 많이 좀 돌아서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가들도 예측하기로는 향후 10년 안에는 아마 방사선 쪽에 어떤 검사 자체가 지금 현행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철도 검사이고, 철도도 마찬가지로 이 철도가 다니는 철도 길이 있죠. 그거하고 이제 바퀴하고 마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미세 크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로 검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요것도 이제 초음파 탐상기 활용해가지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함들. 자, 교량 측정인데, 우리 왜 어디냐? 포항에서 여기 오셨을 때 무슨 길로 오셨는지 제가 경주 통해서 오셨을까요, 혹시? 아니면 남포항으로 오셨을까요? 남포항. 이제 남포항 오시다 보면 그 다리가 긴 게 있습니다. 오시다 보면 터널 지나가고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다 보면은 한 번씩 다리에다가 나의 차선에 트럭 하나 세워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 차선 아시 깃발 흔들면서 그분들 뭐 하냐면 다리에 매달려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브릿지는 보면 every 2year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매달려서 검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왜 또 길 막고 차 막히고 이래 하지 마시고 그죠? 저 사람들을 비파이 검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없이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비주얼 검사를 주로 많이 하는데 뭐 어디 금이 갔나 안 갔나 가가지고 한 번씩 보고 씩 보고 금 안 갔네 그럼 철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MT나 PT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부식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다리라는 게 이제 밑에 바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죠? 교량 같은 거 목슬고 이런 것들 부식 같은 거 두께 측정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그런 검사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관 검사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뭐 로봇을 이용해갖고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묻힌 거를 갖다가 막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 어린 시절은 뭐가 있었냐면 요 맨홀 뚜껑을 열어가고 그거 이제 사람 들어가가지고 막 작업하고 뉴스에 한 번씩 맨홀 뚜껑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가 작업자가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요즘 그런 뉴스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요새는 굳이 맨홀 뚜껑에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 맨홀 뚜껑도 시내에 없을 분들은 그렇죠. 요즘은 다 로봇 잡아놨습니다. 그쪽에 로봇 넣어가지고 로봇가 조종해가지고 거기서 다 녹화를 해옵니다. 녹화를 해서 들고 와서 여기 막혔네 그럼 로봇으로 뚫어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말 그대로 이제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곳곳에 실제로 신경은 안 썼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파계 개론이었고요. 또 한 20분 쉬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